코인베이스가 잘 되면 이더리움 L2니까 무조건 잘 되겠네, 이더리움도 수에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네, 안녕하세요. 아직 시장이 계속 안 좋습니다. 이게 크립토 시장만의 이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자산에 대한 사이클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그 AI 테마로 이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복합적인 외부 시장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가격이 억눌려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금방 이 상황이 반전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거를 기회로 볼 건가 아니면 탈출해야 되는 신호로 볼 건가 라는 측면에서 계속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펀더멘털이 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추가로 간단히 한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관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시대가 진행이 된다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쓰일 거야 라고 했었던 코인의 내러티브 기반으로 투자가 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형태의 초기 투자들은 충분히 되었고 증명해야 되는 시대, 즉 서비스 와 매출과 사용성, 활용성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축이 되고 있는 시장, 기관화의 시장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 시장이고요. 규제 측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코인베이스입니다. 그 코인베이스가 지난주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발표 내용이었었는지 그리고 그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안 좋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가격과 무관하게 기관과 서비스는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오히려 속도를 내고 경쟁을 하니 이어지고 있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우리는 단순히 거래소가 아니다, 이제는 슈퍼앱으로 간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고요. 슈퍼앱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웹2 앱이 아니라 그 토대를 이더리움 위에서 빌드가 되고 있는 레이어 2인 L2인 베이스라는 걸 기반으로 가겠다라고 한 거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상 더 이제 어떤 역할을 더 하냐라고 하면 단순히 거래소로 머무는 게 아니라 대출, 결제, 그리고 다양한 자산 발행 등 모든 토크나이즈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온체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디지털 자산화에 있어서 모든 서비스를 포괄해 나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사업 확장 방향이고, 앞으로 이제 수많은 금융사들이 나아갈 어떤 청사진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발표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카카오도 처음에 그 메신저로 시작을 했어요. 그 핵심적인 기능, 가장 처음에 들어가는 기능이었죠. 이제 그 뒤에 이제 카카오페이, 뱅크, 택시 등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슈퍼앱으로 진화를 한 것처럼 크립토 시장에서의 가장 첫 유즈 케이스는 뭐였냐 하면은 거래입니다. 이제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지갑이 탑재됐고 거기에 이제 베이스라는 온체인 인프라가 붙으면서 온체인 서비스로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기반이 맞춰진 상황이고, 그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코인베이스도 이제 슈퍼앱이 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즉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단순히 코인베이스만의 얘기 아니라 로빈후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의 선두적인 이제 금융기관들이나 핀테크 회사들도 이와 같은 단순히 우리는 어떤 코인 회사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금융회사다가 아니라 그 경계를 허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코인베이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업비트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와 체인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와 같은 확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미국의 크라켄 거래소도 마찬가지인 만큼, 그리고 바이낸스는 원래 BNB가 있었고 해서 이와 같은 온체인 금융 형태로 확장을 하는 형태는 더 가속화될 거다. 그리고 규제권 내에 있는 그 선봉에 있는 코인베이스도 이 방향을 공식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좋은 이제 허와 실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를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코인베이스가 잘 되면 이더리움 L2니까 무조건 잘 되겠네, 이더리움도 수에 있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아직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더리움에서 계속 걱정이 되고 있는 게 L2가 잘 된다라고 해서 지난 2년간 이더리움의 이제 댕현 업데이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으로 가치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아직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인베이스가 저런 게 잘 된다고 해서, 특히 베이스는 아직 코인이 발행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그런 우려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게 그러면은 왜 그럼 제가 반만 이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서
그 최근에 이드랩스와처럼 비트마인이나 샤프링크나 이런 대규모 홀딩을 하고 있는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의 가격, 이더리움의 사용성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나온 만큼 앞으로는 이런 L2의 성장이 되었을 때 이더리움에서도 그에 대한 가치 상승을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 내에 유의미한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코인베이스가 가는 방향과 이드랩스,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가치 포착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판 자체가 커졌을 때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면서 이런 슈퍼앱 노력 그리고 시장에서 이와 같은 온체인을 활용하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과는 무관하게 아주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언제 시장 사이클이나 외부 요소가 거쳤을 때 그리고 그때 펀더멘털이 더 증명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시장에서 급격한 이제 포지션 변동은 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